네, B2B IT 전문 방송 토크 IT 진행 맡고 있는 G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몸이 면역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죠, 영어로요. 이런 것처럼 기업의 보안 체계에다가 어떻게 하면 인간의 면역 체계 같은 그런 이제 보안 관점에서 면역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실제로 구현한 다크 트레이스 코리아의 서현석 지사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호성님께서요. 네. 네. 몇 년 뒤면 한 번 맞으면 평생 아닌가요? 네. 처음부터 훅 들어오시네요. 네. 처음부터 훅 들어오시는데, 네. 근데 뭐 그런 이제 면역이 한번 항체가 생기면 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의학 쪽에서도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계속해서 그렇죠. 유지해줘야 되는 것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기업의 보안은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허성윤처럼요, 뭐 훅 들어오셔도 됩니다. 댓글창에 쓰시면 저랑 지사님이랑 댓글 보면서 물론 여러분들 댓글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 못 드려요. 그러면 너무 끊어지니까 그래도 본다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첨언을 드리면 네. 제가 한 2년 반 제가 고객과 미팅했는데 네. 이 질문 처음이었어요. 네. 그럼 저분 오늘 당첨되는 거 이제 당첨? 무조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다크 트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영국에서 2013년도. 네, 맞습니다. 여기 그 알파고 만든 회사 이름 뭐죠? 거의 구글 인수한 회사? 딥마인드. 네, 딥마인드. 네. 딥마인드 영국 캠브리지. 딥마인드의 허서비스 CEO가 네네. 예,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입니다. 컴퓨터공학과 출신입니다. 네. 캠브리지 똑똑한 사람들 만나봐요. AI 쪽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MIT와 네. 그다음에 영국의 캠브리지가 이 양대 산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013년도에 네. 이제 회사 설립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5년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본사는 5년. 그렇죠, 5년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인간의 면역 체계 같은 것을 그 머신러닝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업 보안 쪽에다가 이제 적용한다는 것인데 항상 이런 것이 아이디어는 좋아도 실제로 기업 시스템이란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만만치 기업 않죠. 엔터프라이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많고 여러 고려사항도 많고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5년 동안 다크트레이스는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잠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그 잠깐만 다시 화면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 2013년도에 설립이 됐고, 근데 그게 한 5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5년 전 시기에는 사실은 거의 기술적인 기반이 없었어요. 이제 아이디어하게 좀 뭔가 이상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되겠지라는 이제 이런 논리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 2013년도에 캠브리지 대학교의 그 인공지능 그 연구소에서 이제 유명 수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미국의 그 FBI라든가 뭐 MI5 등등의 이제 정보 요원들이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면역 체계라는 데서 착안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머신러닝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거를 머신러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껏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수학적 알고리즘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네요. 자, 지금 일단은 여기 보면 그 5,000군데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그래도 그 적용이 빨리빨리 된 인더스트리가 어디가 아무래도 뒤에서 조금씩 설명은 드리겠지만 저희 다크트레이스의 사이버 면역 시스템이 집중하는 것은 내부 보안입니다. 그래서 내부 보안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위협 행위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객군들이고 거기에는 이제 금융 고객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 그리고 뭐 잠깐 더 중위급으로 내려간다라면 이제 이런 법무법인 또는 뭐 이런 보험회사들 이런 데들이 이제 정보 보호를 굉장히 투철하게 해야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간 알기 쉽게 좀 이게 면역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기업 면역 보안 면역 시스템은 이게 그 우리가 좀 병원이랑 그 같이 좀 매칭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이해가 확 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보안하면 보안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그렇죠. 경계 보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뭐 일단 경계 쪽에서 그걸 막는 거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일단은 경계는 뚫린다는 과정에서 그죠? 어느 정도 뚫린다고 가정해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하고 약간 비유해 준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사실 병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병원의 구성 요소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의사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 기기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처방전을 내렸을 때 무슨 뭐 약이라든지 뭐 수술 기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이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고객의 보안 담당자 분들께서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의사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 다크트레이스 같은 솔루션이 이제 이런 의료 장비들, 뭐 MRI 장비라든가 CT, 혈액 검사 그런 이제 뭐 검사 키트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추가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율 조치 모듈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이 인체 내에 있는 백혈구 같이 뭔가 이제 새로운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제 면역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종합적인 뭔가 판단을 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셔서 거기서 거기에 올라오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고객의 담당자 분들께서 의사처럼 내리셔라 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도와드리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기업 그동안은 사실 기업의 각 경계마다 우리가 이제 보안 장비나 솔루션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100% 다 막아준다는 상관이 없는데 요새 워낙 변종들 많이 생기니까 많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또 내부자 보안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이제 병원처럼 혈액 검사와 CT 건간에 그것의 가시성을 확 높여줘가지고 금방 이제 알 수 있게 또 그것을 또 아까 백혈구 같은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 자가 치료도 해주고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들의 업무를 저희가 좀 신속하게 잘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다크트레이스 이 솔루션 명은 뭡니까? 다크트레이스는 저희 회사 명이고요. 그리고 저희 장비의 솔루션 명은 사이버 면역 시스템입니다. 사이버 이뮨 시스템이 그냥? 그래서 이 면역 체계를 사이버상에 구현을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잡으신 것 같네요. 사이버 이뮨 시스템이. 네, 맞습니다. 자, 뭐 여기 하얀색이 이제 저 많이 적용된다 그죠? 네. 저희 지사가 있는 곳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해외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여기 보면 5천 군데 이상 다양한 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데 많이 있고 국내도 지금 있죠? 어떤가요? 저희가 국내는 제가 처음으로 다크트레이스를 입사하신 지 얼마 되셨죠? 국내에서? 한 2년 정도 됐고 사실 2년 동안 많은 분들 만나서 저희가 소개도 드리고 또 질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 2년 동안 그래도 소종의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30군데 정도 저희가 고객분들은 확보를 했고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국세청, 동서발전, 현대카드캐피탈, 또 저쪽 대학 쪽에는 포항공대, 제조 쪽에는 이제 삼성, SDS, 금융 쪽에는 KB생명 등등해서 저희 솔루션을 굉장히 잘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것을 처음에 이제 뭐 테스트 같은 거, POC 같은 거 해볼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그 국내 그 실제 보안 관계자들의 처음 이거 접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랄까? 그런 것들 어떤 점에서 가장 이것을 좀 매력적으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국내에도 이런 것을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벤더에서 POC라고 해서 데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POC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POV라고 하는 이제 밸류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렇죠.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는 POV라고 명명을 했는데 만드신 거예요, 지사님? 아닙니다. 저희 본사에서 똑똑하신 캠브리지 대학교 박사분들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꽤 많은 뭐 100군데, 200군데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데모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만도 그만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런
얼리 어댑터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네, 뭔가 기존에 뭔가 약간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으로 이게 100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몇 점이 됐든 그 비어있는 공간을 충분히 이런 사이버 면역 시스템으로 메꿀 수 있다라고 그 얼리 어댑터 분들은 좀 믿으시고 저희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POV도 진행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신 거죠. 저희도 열심히 이제 구축을 해드렸고. 근데 아직까지도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껏 또 만나 뵈면은 또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기술의 그런 완성도라든지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그런 이제 현실성 이게 과연 구현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들과 저희 파트너들, 총판과 저희 골드 파트너들과 같이 열심히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Proof of Value, POV라고 하셨잖아요. 그 POV가 막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POV 관심 있다 하면 뭐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시고요. 저희의 핵심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근데 믿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면 자기랑 동종의 업계의 사람이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럼요. 레퍼런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져가서 저희가 실제로 설치해서 잘 되는지 확인시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 데모 장비 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를 실제로 데모를 한번 사용하시면서 정말 다크트레이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기술들이 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 구현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최대한 이런 최소한 한 달 동안 최소한 한 달 동안 그다음에 3번의 저희가 그 위협 정보 보고서라고 저희 전문 분석가들이 그 굉장히 좋은 내용들 위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권고 드릴 만한 사항들 등등 해서 저희가 잘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3번에 걸쳐서 드리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을 이제 검증하실 수 있는 현장에서 검증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뭔가 이렇게 거기다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 장비는 다른 요즘은 이제 아웃 오브 밴드 방식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경계선 보안들이나 게이트웨이 단에 들어가는 그런 솔루션들은 인라인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인라인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이런 뭐 웹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그런 서비스들이 만약에 인라인에 들어가서 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비즈니스의 생산성에 그대로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게이트웨이 단에서 써야 되는 건 써야 되지만 추가로 뭔가 확장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요즘 트렌드가 아웃 오브 밴드 방식, 그러니까 백본 스위치에서 스팬 기능을 사용해서 포트 미러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에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 다크트레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밴드위스도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 그게 POV가 다크트레이스 코리아 입장에서도 그냥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시겠네요. 노력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저희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모 장비들도 있지만 또 저희가 대형이나 다수의 장비들은 대부분 또 본사에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열심히 또 저희가 공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제 글로벌한 그런 노력에 합집합이 이런 POV로 귀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결국 아까 경계 보안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뭐 어떤 뭐 요새 보안 관점에서의 어떤 위협 요소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다면? 여기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아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또 이 IT 업계에서 이 뜨거운 화두, 키워드 중에 하나라면 이런 클라우드, 그렇죠. 가상화, IoT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뉘앙스는 뭔가 이제 다각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도 더 많아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한정 그런 이제 관리 인력이라든가 뭐 솔루션을 늘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적절한 이제 솔루션이 필요한
한 시점이 되지 않나? 뭐 이런 네. 내용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두에 좀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그런 보안 트렌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네. 내부에서 심지어 실수에 의해서 네. 여러 가지 취약적인 그런 위협 행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투자를 해서 구축한 그런 경계선 보안 솔루션들이 과연 내부에 있는 뭐 이스트 웨스트라고 해서 동서 간의 트래픽, 네네. 확산 감염 등등의 그런 트래픽들 또는 그 위협 행위들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발견해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저는 그렇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안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추가되고 있는 거죠. 추가되고 있고 저희 다크트레이스가 오케이. 가장 뭐 좋은 그런 포지셔닝에 있지 않나 이런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뭡니까? 네, 이 그림이 사실은 저희 본사에서 가장 이제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사님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생뚱맞기 때문에 IT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DNA 그림이 나오니까 좀 이게 DNA입니까? 네, 이게? DNA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그 저희 다크트레이스에 그냥 철학이 묻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뭐 사이버 면역 시스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다크트레이스의 철학은 사람의 면역 시스템에서 본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면역 시스템만큼 안전하고 완전한 면역 체계는 없다라고 그렇죠. 저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 면역 시스템이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을 좀 풀이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뭐 갓난아기부터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건강한 상태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한 상태에서 뭐 이런 병균이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세균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다크트레이스에서는 그런 이제 컨셉을 그대로 만약에 사이버 이런 인프라에 가져올 수 있다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안의 관점에서. 그래서 5년 전에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 그것을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큰 틀에서 저희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장표보다는 IT 하신 분들 이런 장표도 좋아하시죠? 이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포인트로 딱딱 그렇죠. 집어주시는 거 좋아하시죠? 5가지 포인트.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 보안 담당자들이 제일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그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이 중에서 5가지가. 사실 이 5가지를 다 강조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가학습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저희는 이 사용자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의 추가적인 공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자가학습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좀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다크트레이스의 솔루션은 쉽게 말씀드려서 통과된 내부의 위협을 탐지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저희 다크트레이스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내부를 적절하게 아우르고 신속하게 판단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솔루션은 현재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냐면 우측에 화면으로 보이시지만 뭐 여담이지만 저희 그 UI 개발자들은 그 엑스박스 그 게임 개발자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화면에 보시다시피 3D 기반으로 굉장히 그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뭔가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100%의 가시성, 직관력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UI를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포트 미러링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확장성이 굉장히 잘 저희가 이제 지원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적인 또 포함해서 가상의 환경, 클라우드, 그렇죠, 클라우드, 프라이빗, 뭐 하이브리드 다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장비에서 다 구현이 가능하다. 라는 이제 어쨌든 이 사이버 이미지도 도입하면 그 어플라이언스 같은 장비 하나 도입해야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장비가 하나 있어야 되고 만약에 클라우드나 이런 이제 뭐
퍼블릭이건,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건 네.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저희가 가상 환경용 네. 소프트웨어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VM 같은 VM용 저희가 이제 이런 이뮨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드립니다. 네네.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탐지한 다음에 이것을 한 것을 뭐 제어한다든지 뭐 대응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잠깐 저희도 말씀을 나눴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병균이나 새로운 균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런 면역 체계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티제나라고 그래서 이제 자율 조치 모듈을 저희가 또 추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런 사이버 면역 시스템에 추가로 이 자율 조치 모듈을 탑재를 하면은 이제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쪽이 자율 대응이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발전해 나갈 분야겠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의 그 자율 조치 모듈로 이걸 구현했지만 저희의 로드맵 상에는 기존에 있던 여러 그런 대표적인 그런 방화벽, IPS 등등과 연동이 돼서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로드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솔루션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인 기능을 아우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다크트레이스 코리아의 윤용관 과장님 모시고 데모를 한번 10분 정도 할까요? 네네. 저기 웹 크롬 좀 제가 좀 삭제할게요. 자, 띄웠습니다. 네. 다크트레이스가 인공지능의 좀 특징이기도 하지만 설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박스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1시간부터 바로 이런 화면들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담당자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개입을 해서 게임하는 것 같다. 예, 어떤 정보들을 뭐 추가적으로 입력하거나 뭔가 이렇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컨피그레이션이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들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가 3D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사들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을 미러로 받아서 1차 메타로 가공하고 그 메타 정보를 런던에 수집해서 거기 중앙에서 분석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다크트레이스는 위협들을 이렇게 빨간색에 가까운 뜨거운 색상에 가까워지면 위협이 지금 이 아래 서브넷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 파란색에 가까우면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이 고객한테 이게 어떤 딱 이면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 분석할 때 본사로도 가는 겁니까? 어떤 분석 데이터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크트레이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다른 제품하고 좀 다르게 인공지능만 온프라미스로 사이트에 구축을 하게 되면 인터넷 커넥션이나 아무것도 없이 바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인공지능이 그 현장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서브넷에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요. 바로 이제 어떤 서브넷들을 보게 될지 이렇게 바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3D 화면으로 어떤 서브넷에 몇 개의 디바이스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노란색이니까 이게 조금 더 진해 보이네요. 17대의 디바이스가 지금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클릭하게 되면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제공하는 시간에 앞뒤 2분 30초씩 총 5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어떤 장비가 아니면 어떤 서브넷과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와 내부인지 외부인지 아니면 TCP를 쓰고 UDP를 쓰고 SSL을 썼는지를 인아웃바운드 기준으로 트래픽을 다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각각의 위협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3D로 돌려가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위협들을 보시려면 뭐 와이어샤크라든지 문자열을 가지고 사람이 평면에 있는 것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3D 화면으로 구현됐기 때문에 그것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각각의 점들이 지금 디바이스를 의미하는데 다시 한번 더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눅스 434라고 하는 서버와 관련돼서 지금 정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 크리덴셜 정보까지 실제 패킷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자가학습을 해서 파악해낸 정보들이고요. 여기 안에서 뭔가 지금 행위들이 있는 것 같고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위협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위협이 바로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클릭하게 되면 바로 플레이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어느 나라에 있는 어떤 서버 쪽으로 돌려가면서 지금 데이터를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실제 패킷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해낸 상황이고요. 네. 실제 위협 상황을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실제 다크트레이스가 잡았을 때 지금 봤을 때 3월 31일 토요일 날 저녁 7시 23분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IP가 굉장히 희귀하고 호스트네임도 희귀한 걸로 봐서는 아마 도메인 플러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뭔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암호화 통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두껍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트래픽이 이상한 트래픽이면 노란색으로 해서 나타나고 굵기가 많아진다는 그만큼 트래픽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데스티네이션 정보와 이 정보들을 다 포함해서 내부에 어떤 다른 서버들과 통신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좀 강점이 아까 질문에 좀 나왔지만 다크트레이스가 그러면 랜섬웨어를 잡는 제품입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강점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랜섬웨어가 기본적으로 감염이 시작돼서 내부에서 그걸 확산하기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해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통신했던 그 네트워크 모델링 안에서는 어떤 또 이상한 장비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에 대한 통계치도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이쪽에 오른쪽에 지금 영상으로 다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이 같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영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처럼 봤더니 10점, 100점대에서 우리가 랜섬웨어 감염된 어떤 특정 기기가 발견이 돼서 10점, 100점대 다른 이상 기기들은 없는지 한번 보안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때 다른 장비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영국에 장착을 해놨으니까 제가 제임스라고 해서 치게 되면 제임스의 크리덴셜이나 호스트네임을 가지고 있는 지금 삼성 갤럭시 S4 IP 이렇게 달고 있고 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과 관련된 걸 치면 아이폰의 호스트네임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장비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첫 화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화면에서 추가적인 탭의 오픈 없이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지금 그런 화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크트레이스가 미러로 받은 트래픽들을 계속 분석을 해내면서 패턴, 각각의 디바이스들을 계속 학습을 합니다. 서로 비교를 하고 다 비교하고 바라보면서 이 디바이스가 또 이 네트워크는 그리고 이 사용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게 되는데요.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자동적으로 서브넷이 2000개라는 걸 알게 됐고 디바이스는 3만 개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디바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디바이스가 3만 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버는 몇 개인지, 클라이언트는 그럼 몇 개인지, 거기 안에서 AD를 통해서 연동됐다면 커버리스 인증 가운데서 몇 명의 사용자들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해내고요. 지금 현재 트래픽의 움직임들을 쭉 분석하면서 자율조치 모듈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디바이스와 실제 최진 액션은 몇 개인지를 상세하게 화면상으로 수치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 오시면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 기점으로 필터에 의해서 7일 동안에 점수가 높은 모델로 인해서 잡힌 것들을 쭉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뭐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 그리고 비정상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크리덴셜 사용 이렇게 해서 실제 사용자가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하는 행동들을 기준으로 다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분석을 하시게 되면 팁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델별로 아니면 악성 코드 기준으로 아니면 뭐 야라루를 기반으로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그냥 문자로 쭉 보시는 게 익숙하실 텐데요. 다크트레이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기기 기준으로 놓게 되면 이 사용자, 이 기기를 쓰는 사용자가 이상행위를 자주 해서 랜섬웨어에 걸렸는데 이 사용자가 쓰는 다른 기기들은 어떨까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커스텀하게 날짜 조정을 해서 3월 초로 옮겨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위협들을 쭉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강점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8개, 한 디바이스가 8개 이벤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부터 해서 새로운 연결들을 만들어내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내부에 SMB 라이트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비정상적으로 뭐 싱글 사인이라든지 이렇게 커버러스 인증을 하면서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SMB를 계속 접속 시도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장비에서 아마 코드 기준으로 어떤 악성 행위를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네트워크 트래픽 흐름에 있어서 사람이 볼 때도 이상한 부분들을 기계가 이제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나온 부분이라서 그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하고 싶었지만 뭔가 할 수 없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대체라기보다는 못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맞습니다. 보안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벤트별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제가 클릭해서 어떤 디바이스들이 다크트레이스에 의해서 분석이 됐는지를 한번 쭉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타입의 디바이스인지 얘가 하는 행동, 패킷의 내용들을 보고 랩탑인지 모바일인지 DNS 서버인지 아니면 TV인지 와이파이인지 아니면 IP폰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내고 어떤 호스트 네임을 달고 어떤 IP에서 동작을 했는지 만약에 맥 정보하고 IP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그 패킷을 본다면 어떤 맥에서 OUI 값에서 어떤 장비인지 OS 정보도 볼 수 있으면 OS도 자동으로 분류를 해내고 언제 처음 나왔고 마지막 보여진 다음에 이걸 엑셀로 추출해서 난 원하면 이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보겠다라고 이제 해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화면들을 제공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번 7일간에 있었던 이벤트를 가지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 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돋보기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 위협이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녹색깔로 보이는 부분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안티제나가 동작해서 실제로 그 세션을 지연시키고 차단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놓고 제가 추가적인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로그를 없이 한번 요 장면만을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흐름들이 있으면서 어디로 갔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어떤 로그들이 있었는지를 쭉 화면에서 보여지는데요. 다크트레이스가 강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뭐 새로운 유형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시면 결국은 스크립트를 사용하거나 기계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기계적인 행동들을 사람이 다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또 무수히 많이 벌어지고 실제로 보이는 실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뭔가 위장하려고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동작한 내용들을 봤더니 다크트레이스가 처음에 일요일날 붙었더니 이상하다라고 잡았네요. 일요일날 4월 1일날 일요일날 저녁 8시 17분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사용자가 백업 공사라고 하는 서버 쪽으로 445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한 것 자체가 이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없었던 행위를 하더니 바로 1초 후에 8시 17분 54초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10개 정도의 동시에 한 번에 뭔가 SMB 라이트 석세스를 쭉 떨어뜨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자도 그렇지만 공유 폴더를 업무상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일을 다시 저장하거나 아니면 그 파일 위에다가 동일한 이름을 씌우거나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SMB 라이트 석세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봤더니 뭐 이미지 파일도 쓰기를 했고 비용 청구를 한 부분, 뭐 휴가 요청서라든지 아니면 뭐 PDF 파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쓰기가 되고 나서 다크트레이스가 다시 한번 봤더니 접속하고 나서 이렇게 쭉 늘어나니까 바로 아웃고잉 데이터, 사용자 기준으로 이 백업 공사라고 하는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많이 나가더니 결국은 SMB 라이트 석세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73%로 잡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돌아와서 원클릭으로 제공된 데이터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나오겠지만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 지금 로그 값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행동들을 했던 이 백업 공사 포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용자가 왜 유의미한지 제가 선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형으로 바꿔보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다른 사용자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차이성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른 사용자하고는 뭐가 다른지 여러 가지들을 다 다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행위를 가지고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윤과장님 계시다가 Q&A까지 같이 좀 할까요? 네. 네. 앉아. 네. 앉아 계시면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근데 이 머신러닝이 뭐 전지전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이것이 그래도 가장 이것이 좀 동작하기 어려운 조건 몇 가지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겸손히 네. 저희는 기존의 보안의 업무를 도와드리는 솔루션인데, 근데 또 잘 작동을 하려면 좀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지도 학습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고 비지도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냥 고객의 그런 네트워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뭐 저희 쪽으로 인입이 되는 패켓에 대해서 트래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쓴다거나 뭐 원격에 있는 서비스,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 등등을 뭐 이렇게 잘 저희 쪽으로 리다이렉션해서 잘 집어넣는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기술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저희하고 협의하시면 이제 머신러닝이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뭐 이걸로 일단은 일단 내부의 위협이라든지 외부에서 왔는데 탐지하는 위협들 그것도 많이 이제 탐지가 할 것 같아요. 아까 POV를 하면 그런 것들 많이 탐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객들도 많이 놀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이런 상태였나 이런 것들을.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그러십니다. 왜냐하면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더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63,500개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무조건 저희가 저거를 탐지했습니다가 아닌 저 63,500개는 신종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런 평판 DB에 없었거나 시그니처가 없었던 63,500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런 것들을 저희가 매일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유의미하게 저희 보안 담당자분들한테 좀 다가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일 이렇게 새로운 것이 탐지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고객의 사이트에 설치된 그 이뮤 시스템에 그런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얘가 자가학습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코어 알고리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좋은 기능들, 뭐 사용하기 쉬운 도구들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뭐 예를 들어 민간 기업 분들은 잘 연결을 해주시는데 인터넷에 또 연결이 되면 저희가 손쉽게 업데이트도 해드리고 만약에 이런 폐쇄망 같은 경우 거기는 또 저희 엔지니어가 방문을 해서 또 업데이트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저희가 대응을 해드립니다. 자, 실제로 이제 유즈 케이스들 다크트레이스의 작년에 나왔던 유즈 케이스들 같은 것 같은데 몇 개 보면서 좀 얘기 좀 해보죠. 자, 이건 랜섬웨어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거죠? 자율조치했다는데 어떤 자율조치했다는 겁니까? 랜섬웨어가 이제 가장 핫했었고요. 작년 내내. 그러면서 이제 랜섬웨어가 좀 전에도 저희 데모를 보여드렸을 때 그 한 가지 케이스가 랜섬웨어였고요. 그러면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발견이 됐고 저희가 그것을 안티제나에 의해서 자율 조치를 해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확산도 방지했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는데도 확산을 방지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에 감염이 되고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거를 사전 징후라고 표현을 해드리는데 사전에 그런 이상한 징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초기 단계부터 저희가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만에 무효화시켰네요. 무효화시킨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한 1분, 2분이 지나가면 이제 내부에 뭐 몇백 대로 확산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거죠.
자, 이건 아무래도 이제 내부자, 그죠? 그쵸? 내부자 같은 경우 되게 많으니까, 가격적인. 네,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가장 많이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내부에서 이런 중요 데이터를 그렇죠. 아니면 고객 데이터를 탈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중국에 팔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딘가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상 행위와 비정상 행위로 저희가 정확하게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연구소라든지 뭐 통신사라든지 하여튼 민감한 데이터가 많은 곳들. 그럼요. 네,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개발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십니다. 뱅킹 트로잔 요거는 뭐 어떤 거죠? 공공기관이셨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 오늘 나와서 그 소개해드리는 부분들은 다 글로벌 저희가 유스 케이스고요. 공공기관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애드웨어 같은 경우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뭐 애드웨어는 쓸 수 있지, 뭐 이 정도, 뭐 저 정도는 쓰게 해야지. 근데 사실은 이제 애드웨어에서 모든 이런 랜섬웨어라든지 자료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통 애드웨어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사람이 모르게 돌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악의적인 행동들이.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이런 아웃 오브 밴드 방식의 패킷 미러링을 전수조사하지 않으면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적절한 솔루션이다라고 한 이제 유스 케이스를 저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사람에 의한 어떤 데이터 그쵸? 유출을 방지하는 의도적인 네, 거죠. 의도적인 거죠. 퇴사 직원이 퇴사를 하고 나서 그 이제 계정을 가지고 접속을 했는데 저희 다크트레이스 사이버 면역 시스템 관점에서는 분명히 저 외부에서 이 내부에 있는 서버로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네네.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직원이 정상적인 계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었는데 접속합니다. 이상합니다라고 알려주니 담당자는 사실 그걸 한번 보시면 아시거든요.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계정인데? 라고 해서 이제 사전에 그 퇴사 직원에 의해서 자료가 유출될 수 있는 걸 저희가 잘 막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라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내부 데이터 탈취는 뭐 어떤 사례죠,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 솔루션 중에 이런 퍼블릭이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까지 결국에는 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시고 근데 만약에 클라우드 내에서 돌아다니는 위협 행위에 대해서 가시성이 없다면 굉장히 또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온프레미스 고객의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내에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여기도 비트코인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을 저희가 유스케이스로 넣은 가장 큰 이유는 내 컴퓨팅 자산이 의도하지 않게 비트코인 채굴이 이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고가의 서버들이나 고성능의 서버들이 있을 텐데 심지어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집에서 뭐 PC로 사용하는 것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회사에서 고성능의 서버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고 그런 부분 은 탐지해서 막아주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회사의 관점에서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잘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사실 뭐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유스케이스 나왔지만 이 유스케이스 우리 몸 안에 병균이 엄청 많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뮤 시스템에서 대응해야 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메르웨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쁜 행위들은 굉장히 많게 다양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그 다양한 것도 우리가 일일이 그거를 미리미리 다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면역 시스템이 이제 보안에도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좀 갖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시죠.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하신 분, 그 세 분 나중에 이름을 좀 적어서 나중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넣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효숙님, 이분이 일단 네. 오탐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관계 이제 오탐에 굉장히 많이 민감한데 오탐은 네. 어떤지 오탐 질문의 핵심은 네. 네. 오탐 자동 학습 예외도 가능한지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하라고 있는 이제 저희 솔루션인 거고요. 그리고 지도 학습, 딥러닝이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이지만 머신러닝 중에서도 저희는 딥러닝 심화 학습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 학습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지도 학습에 저희가 지도 학습의 기능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 학습의 기능을 추가하는 이유는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회사에서는 지금 8명이 IPS, 와프, 파이어월 등을 심으로 관제하고 차단하고 조치하고 있는데 닥스텔 도입하면 몇 명이나 사람을 줄일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또 훅 들어오시는데 네.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훅 들어오신 분하고 이분하고 제가 오늘 선물을 드릴 건데요. 일단 두 분 드릴 건데 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지만 제 회사에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명을 저희는 줄이지는 못합니다. 네. 그 기존에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잘 일하시면 되고요. 네, 더 안 늘리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앞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비즈니스 확산되더라도 확산되더라도 지금 계시는 분들과 저 솔루션을 잘 활용해서 급격한 이런 인력 투자라든가 솔루션 투자 없이 보다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보안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뭔가 이제 자꾸 이게 경험을 해보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스킬을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제 사견인입니다. 뭐 이호승 저분께서는 아마 사장님이시지 않을까? 아니요, 사장님을 가장한 직원일 수도 있어요. 사장님이시지 않을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김진봉님 외부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데이터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이후에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네. 저희 그 윤영관 과장이 저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POV를 진행하시면 장비를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장비가 한 2주 정도 이제 POV 기간을 한 달로 잡으면 한 2주 가까이 될 때까지는 그 메인 화면에서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 라인을 아직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잡히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학습이 되는 거고요. 학습은 이제 그때까지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적응을 합니다. 계속 적응하고 계속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실은 학습 기간은 지속되는 거고 장비가 달려있는 기간 동안 계속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임 APT 방어 솔루션이 샌드박스 행위 기반 탐지에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크스테이도 같은 개념이죠. 머신러닝에 의한 APT 탐지 솔루션인가요? 저 부분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정확하신 의견이고요. APT에서 APT, 그러니까 샌드박스 기반의 APT 솔루션이 핫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APT를 우회하는 공격들도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머신러닝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질문이 네. 그래서 다크트레이스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가 LPT 솔루션은 아닙니다. LPT 솔루션은 가상 환경에서 악성 코드를 돌려봐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솔루션이고 저희 솔루션은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의 행위 기반으로 행위 기반 분석을 해서 LPT를 탐지하는 기능도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성우님 이전이 비슷한 질문인데요. 민성우님,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는 것처럼 사이버 면역 시스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겠죠? 네, 원칙적으로는 저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각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이버 이뮤 시스템이 이제 설치된 1번서부터 30군데 이제 각 다른 업종에 그게 설치가 됐으면 얘네들의 그 면역 시스템은
동일한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각수준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다 다르죠. 사실 그게 가장 저희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그 환경에 맞게 얘가 그렇게 진화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이게 물론 그건 민간 같은 경우가 같이 교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금융사에 은행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은행이 우리나라에 100군데가 있는데 은행에 한 10군데가 쓰고 있어. 전 세계 은행까지 참 한 50군데가 쓰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은행 쪽에 물론 법률 규제가 좀 다르겠지만 은행 쪽에 약간 특화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각수한 거니까. 이런 것들에서 뭔가 추출된 공통인지를 뽑아가지고 그걸 뭔가 은행 쪽에 관련된 뭐 템플릿처럼 뭔가 나중에 뭐 해주는 그런 것은 돼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안 돼 있죠. 저희가 곧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거고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의 인텔리전스를 굉장히 중요한 인텔리전스잖아요. 이런 그렇죠. 6만 몇천 개의 새로운 신종 공격을 잡아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고 중요한 인텔리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뭐 이런 스틱스나 택시 같이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오픈 기반에서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참가를 해서 저희가 발견한 그런 중요한 새로운 공격 유형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유하고 또 공유도 받고 해서 보다 이제 더 안전한 그런 이제 사이버 보안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인더스트리별로 그런 거 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약간 그 지도학습 쪽으로 약간 좀 집어넣어 버리면 그죠? 굉장히 그 사용자 편의성이 되게 좋아질 수 있죠.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뭐 유지보수율을 대폭 삭감해 준다든지. 그 부분은 저희 영업 대표들하고 미팅을 하시는 게. 박지구님, 우리 생체 면역 시스템 보면 백혈구가 이게 자기 세포인데도 잘못 알고 막 공격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와 식별 능력 상실로 인한 이런 사이버 자가 면역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런 게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데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다크트레이스 진영에서는 오탐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오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저희는 좀 과탐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거는 저희 다크트레이스 사이버 면역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상한 행위라는 거죠. 예컨대 A라는 서버가 B라는 서버로 뭐 예를 들어 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장비가 설치된 이후에. 근데 6개월 이후에 갑자기 A라는 서버에서 B라는 서버로 접속을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건 정상일 수 있죠. 업무가 바뀌었다거나 그렇죠? 뭔가 플로우가 그렇지만 저희 다크트레이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게 기존에 6개월 동안 안 했던 이런 새로운 액션을 취하면 이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진짜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를 이 담당자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고 저런 내용을 보고 근데 담당자분들은 딱 한눈에 아세요. 그러니까 A라는 서버, B라는 서버 요거는 6개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업무가 바뀌어서 이게 맞아 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점수를 뭐 낮춘다거나 튜닝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런 게 발생할 수 있고 과탐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 의사인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잘 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김선태님, 자율 대응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관리자 영역 의사, 그죠? 의사인데 이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단은 되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단 부분을 많이 선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교포한 담당자분. 근데 그 차단 기능을 사용해야 될 경우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에는 그 자율 조치 모듈을 사용하셨을 때 초기에는 이제 탐지 모드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업무 파악이 끝나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데 탐지하면 안 되겠네. 뭐 이거는 탐지를 하는 게 차단하는 게 맞겠네. 등등을 다시 한번 의사께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영규님, 네트워크 이상 징후를 스스로 학습해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상 징후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라는 서버가 B라는 서버, 이게 굉장히 이제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드렸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희귀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희귀도. 희귀도.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레어네스인데 그렇죠. 이제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외부에. 네, 네. 근데 보통 이런 위협 행위나 뭔가 악성 행위들은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한 번도 접속을 당하거나 접속을 한 적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네, 거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희귀도고 희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런 이상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이상 징후에 대한 패턴이 이미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쌓여놓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 김수일님은 SSL 트래픽에 대한 침해 대응 방안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단히 설명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저만 너무 얘기해서 우리 윤용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SSL 트래픽도 그렇지만 SSH처럼 이렇게 컨텐츠 영역이 이제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이제 아까 데모 화면에서도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다크트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SSL 같은 경우 오프로딩을 해줬다 그러면 뭐 어차피 복호화된 데이터를 볼 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다른 장비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네트워크 단에서 패킷의 움직임을 보다 보니 SSL 트래픽인 경우도 헤더 부분까지 다 참조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가 아침에 항상 9시에 로그인하던 사용자가 새벽 6시에 비커닝을 하다가 외부로 뭔가 접속이 딱 튀는데 그때 SSL로 접속이 되고 나서 계속 443 포트를 이용해서 다른 외부에 있는 서버 쪽으로 접속하더니 내부 데이터를 내보낸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아까 그 이상 징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SSL 접속 자체도 그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찍어주기 때문에 실제 컨텐츠 영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항상 그런 경우 이제 딱 보게 되면 희귀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김경태님께서는 획기적인 제품이 상용이 되는데 구축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필요한 구축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지요? 네. 구축 비용은 적정합니다. 네. 네, 저희 파트너들과 저희 네, 골드 파트너 총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격 때문에 못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몇십억은 아니란 얘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뭐 CPU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스펙을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네네. 첫 번째는 스루풋이고요. 스루풋.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을 감시와 분석을 해야 되는 그 IP를 가지고 있는 장비의 개수. 그 다음에 커넥션 개수. 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특대, 대, 중, 소형 장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깃집 같다 좀. 네. 자, 그 다음에 홍성우님, 면역 체계를 많이 응용을 하시는데 계절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격이 생긴다면 떨어지듯이 새로운 패러다임 공격이 생긴다면 한약과 같은 보약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확 와닿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다 이런 것들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비지도 학습 저기 지도 학습이 한약이 될 것 같아. 보약이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에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비추천입니다. 비지도 학습을 안 넣고 기계를 한번 믿어보자라는 주의인데 근데 이제 그걸 또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부모들 아니잖아. 우리 항상 뭔가 좀 급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도 학습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석진님은 이제 이 비정형 데이터에서도 이런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비정형 데이터용 특화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일님은 한글화 및 대시보드나 UI 커스터마이징은 제공되는지요? 한글화는 저희가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저희 로드맵에 있기 때문에 곧 될 예정이 있습니다. 신동아님, 장비를 구매한다면 기존 장비, 보안 장비하고 오탐이나 충돌되는 건 없는지요? 저희가 아웃 오브 밴드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장비와 충돌이 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오탐이라기보다는 좀 과하게 해석해서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분들께서 충분히 필터링 가능하십니다. 김지현님, 이상행위 시의 위험도에 따라서 랭킹을 표시해 주는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저희는 확률로 표현해 드리고요. 그 확률에 따라서 랭킹이 자연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권민성님은 디바이스의 자산 분류가 가능한지요? 저희가 그 기능을 데모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이현주님, 다크트레이스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율대응해서 랜섬웨어 피해가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분석을 위한 툴이죠. 둘 다입니다. 네. 아까 그 유스케이스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김지현님, 경쟁 제품이 국내나 해외에 있는지요? 벡트라 비슷한 것 같아요. 두 제품 비교가 가능하죠. 네. 그 벡트라라고 하는 회사는 저희의 경쟁사 맞고요. 네. 벡트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저희는 영국 회사이고. 그래서 두 제품은 비교를 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지영님, NAT를 사용하는 내부 네트워크 상황에서 내부 사용자의 명령어 및 행위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 부분도 넣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NAT 환경은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AT가 되기 전에 내부 망에서 패킷을 탐지하는 분석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박원비님, 자율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대응 부분이 악성 파일에 대한 삭제까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저거는 EDR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저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오타밀 확률과 정상 파일을 삭제할 경우 복구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EDR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유성민님, 머신러닝이 되기 위한 데이터 용량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공격에 대한 템플 기능이 따로 있는지요? 데이터 용량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자가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에서 한 달짜리 업무도 있으시지만 한 달 주기 말고도 뭐 분기 주기의 그런 업무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정확성이 좀 확보가 되려면 최소 한 달에서 최대 한 분기 정도는 자가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한수님, 33초 만에 랜섬웨어를 무효화시켰다면 그 전에 암호화된 건 어쩔 수 없겠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보통은 이제 33초 동안 어떤 과정으로 암호화 됐느냐 좀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명님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CC 인증이나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저희 이제 윤영관 과장이 조달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파트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세청이나 뭐 동서발전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실제로는 저희가 사이버 면역 시스템이면서 이상 징후 탐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래픽 관리 솔루션이고 CC 인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텍션 프로파일조차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트래픽 관리 쪽은 CC 인증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심이라든가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들은 아직은 CC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도희님께서는 장비 도입 후 학습 주기는 어느 정도인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한 달에서 이거 기계 말고요. 그 사용자들이 아까 UI가 그 게임 같은데 게임 안 해본 사람한테 속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UI예요. 일반적인 IT 제품 치고는. 그죠? 네네. 어떠십니까, 과장님? 저거 실제로 이제 해보시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고객사들 이렇게 가서 실제로 화면들을 보고 고객분들한테 간단하게 UI 사용들을 알려드리는데요. 뭐 많이 보면 볼수록 하시는데 재밌게 하시는 방법이 특정 내부 직원 누구를 찍어서 쭉 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정말 몰입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공고드리진 않습니다. 차주님,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매일 항상 신규 고객들이 있을 텐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상중으로 오탐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담당자가 계속 판단해서 결정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저희가 중간에 키워드로 말씀드린 게 저희는 내부 보안의 위협을 탐지하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FDS라고 그래서 외부를 대상으로 한 그런 뭐 사기 방지 솔루션 이런 거로 하시는 거고 저희는 내부를 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질문에 그 카테고리는 다릅니다. 이영희님, 월별, 연도별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지요? 기존 보안 장비 로그 데이터를 다크트레이스로 불러오기가 가능할까요? 월별, 연도별 보고서 제공 가능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패킷을 원시 패킷을 전수 조사하는 솔루션이고 로그를 저희가 불러와서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정원님은 이제 이렇게 자각습 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학습 수준이 얘가 고수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한 척도가 있는지 저희가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희 장비가 처음 사용하게 됐을 때부터 초기에는
A라는 서버에서 B라는 서버로 접속하는 그 점수가 네.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수가 예를 들어 100%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하루에 10번 매일 한 달 동안 하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그거는 1% 이하 뭐 0%로 내려갈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자가학습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알아내는 거죠. 아, 이거는 네네. 정상이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확률이 내려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은 CA의 리스크 어널리틱스와 비교해서 이상 행위 탐지 솔루션으로서 다크트레이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CA 리스크 어널리틱스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뭐 윤 과장이 알면은 오케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가 한정희님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보관 스토리지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데이터 보관 스토리지는 저희가 그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런 SSD, 네. 하드디스크의 그런 고성능 네. 그런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런 나스라든지 다스 같이 외부 그런 이제 스토리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저거를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좀 곤란하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보관 기한은 메타데이터는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메타데이터는 1년, 그다음에 그 PCAP 파일은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보관합니다. 임병민님, 타 보안 장비의 연동은 어떤가요? NAC 같은. 지금 당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로드맵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로드맵이 있다면 그게 뭐 올해 뭐 된다는 겁니까? 저는 뭐 올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그 안티제나라고 하는 그 자율 조치 모듈을 기반으로 네. 그런 연동, 그러니까 저희 안티제나가 아마 미들웨어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아까 다 지나가서 아까 첫 번째 분하고 이지영님하고 네. 그다음에 허성현님하고 그죠? 네, 허성현님하고 네. 이지영님, 네. 허성현님 또 한 분이 누구였더라? 아까 두 분하고 세 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지영님 누구였죠? 이주영님 저분이었나요? 아닌데? 아니에요. 저분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님 아니에요? 이주영님인 거고요. 네. 이주영님하고요, 이지영님하고 허성윤님 요 세 분은요. 네. 저희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그 CGV 영화권 2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겠고요. 자, 뭐 마지막 말씀 할까요? 저희 다크트레이스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좋은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소개나 뭐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봉님을 김진봉님께 같이 줄게요, 그죠? 네. 김진봉님도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네, 아주 친절하게. 김진봉님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과장님, 해보시니까 어때요? 뭐 데모를 짧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고객분들이 화면 보시면 정말 게임하듯이 좀 POV 재밌었다 이렇게 고객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된다 그러면 설문지 남겨주시면 POV로 또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경계 솔루션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 아까 이제 POV 하는데 뭐 한 달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저는 좀 본사에서 좀 이것을 어느 회사든지 쉽게 자기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도 쉽게 요거를 자기가 한번 좀 체험해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좀 일일이 여기 뭐 채널들이 다 세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런 걸 좀 만든다면
굉장히 이것을 좀 이렇게 많이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가 나누면서. 좋은 의견이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POV 프로모션이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업 대표나 저희 회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미팅이라든가 POV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시면은 거기에 또 소정의 저희가 그런 선물을 드리는. 근데 POV는 선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 번씩 리포트 해주시고 그거 하시고 하면 오히려 선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자, 여러분 그 POV 원하신 분요 설문이나 아니면 저희 댓글창에 우측 하단에 문의하기 버튼 같은데 문의하기 버튼 제품 문의 쪽에서 POV 원한다고 좀 해주시면 그러면 뭐 좋은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